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던 여대생이 강도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었는데요. 여대생에게 강도 행각을 했던 피의자가 방송사 공채 개그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포함한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긴급 체포된 피의자 알고 봤더니 개그맨, 그것도 방송사 공채 출신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방송사 공채, 모옥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3개 방송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상파 방송 3. 네. 지상파 방송 3사 중에 한 곳 그 공채 개그맨 출신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공채 개그맨 됐다가 굉장히 활약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돈도 빌리고 경제적인 공공함, 그런 빈곤함을 겪다가 결국은 강도를 할 생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마침 지나가는 19세 된 이 여학생을 바로 의정부에서 6월 5일 날 밤 11시, 그러니까 거의 12시가 다 돼서 이업을 했는데 놀란 이 여대생이 흉기를 뿌리치고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결국 집에 가서 강도 당했다라고 하고 쓰러진 상태에서 바로 병원에 신고를 하고 옮겼는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데 이게 결국은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야모야병.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 기능을 상실시키는 이런 형태의 일종의 병이죠. 그래서 저희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건을 지켜봤는데요. 피의자는 그런데 아직도 범행 인정을 안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피의자는 술에 취해서 자기가 기억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 어떤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장면들이 CCTV에 포착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도 그렇고요. 정황으로 볼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끝까지 지금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본인의 어떤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경찰이 보통 피의자를 체포해서 입건을 하고 가정환경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과관계라든가 생활 행적을 이렇게 추적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그리고 참고인 진술에도 보면 여자친구에게도 계속해서 돈을 빌려가기도 하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도 돈 문제로 자주 얘기를 했던 부분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지나가는 19세 된 여대생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네, 이 피해 여대생 상태가 어떤지가 가장 궁금한데 그동안 수술을 3번이나 했다면서요? 수술을 3번을 하고 현재 이제 그 수술비가 1,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비급의 대상이 한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의정부 지청에서는 7월 달 이달이죠. 그 범죄 구조 심의회를 열어서 조금 피해자라든가 피해자 그 가족들을 좀 지원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여대생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정말 절망일 텐데 지난달에 피해자 아버지가 저희 YTN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는 자꾸만 강도에 의한 저희 딸은 이렇게 된 건데 왜 자꾸만 병 쪽으로 몰고 가는지 그게 더 저 딸을 더 두 번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건 좀 이해가 좀 억울합니다. 우리 딸은 강도 피해를 당한 건데 언론에서 자꾸 모야모야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을 몰아가는 것 같다. 자,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호소를 하셨거든요. 저도 지금 이 피해자 아버님의 그 인터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야모야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외력이나 외적인 요소가 없으면 지금 바로 그 피해자분도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흉기를 겨누고 겁을 주는 상태에서는 정말로 그 없었던 병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분이 결국 그 외력에 의한 강도의 어떤 범행, 그 흉기로 위협하는 협박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그 결과로 이런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 아버님의 그 진술에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쓰러진 원인을 자꾸 모야모야병으로 그렇습니다.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이 병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조심을 하고 이 부분은 엄연히 이제 귀갓길에 강도를 당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쓰러지게 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머니까지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하죠. 어머니도 이제 그 병원에 같이 뭐 2주 동안 2주 이상 입원하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딸이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떠서 엄마를 찾거나 가족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로 소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좀 적정한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구조 금액이 피해를 당했을 당시 그러니까 살해나 아니면 신체 이상을 당했을 때 이제 보통 그 상황에서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에서 이제 그 곱하기를 해가지고 그 구조 금액을 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각 지방 검찰청에 범죄 구조 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따라서 조치를 하고 또 하나는 가해자 쪽하고 형사 조정이라는 그 또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신청을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인 상식은 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형사 조정 해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범죄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을 해서 구조금을 지급받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해자가 있을 경우는 또 형사 조정을 신청을 해서 받는데 최대 1,500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기 근데 때문에 이제 가족이 중환자실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환자실 비용이나 수술비가 이게 참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급여, 의료 급여 형태의 어떤 그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치료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장기간 입원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국민의 한 사람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이분들에게는 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뭐 병원비도 걱정입니다만 딸의 얼굴 한번, 목소리 한번 듣는 게 얼마나 간절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적적으로 깨어나길 저희도 좀 한마음으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자,